5주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주차 1교시에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내용은 1교시 비즈니스 모델, 2교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실제 사례, 3교시 오토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모델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사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오토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모델 사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목차로는 1교시 비즈니스 모델, 2교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실제 사례, 3교시 오토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모델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하기로는 지난 시간에는 4주차로서 언택트 시대 소상공인 생존 전략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언택트 시대 비즈니스 환경 변화, 2교시 언택트 시대 소상공인 마케팅, 3교시 언택트 시대 소상공인 생존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잠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트렌드 변화의 소비 5대 트렌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안 케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홈코노미, 본원적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에고이즘, 그리고 거기에는 언택트라는 이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언택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이미 활성화되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온오프가 이렇게 공존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집에서 해결하는 홈코노미, 집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일과 여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제 홈코노미가 커지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과거에는 가지지 않았던 안전, 건강 이런 것들에 하는 어떤 본원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성장 이런 거에서 이제 건강, 안전, 환경, 행복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불안을 우리가 케어해주는 그 불안 케어 어떤 마케팅이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과거보다 더 중요해서 이제 자기 중심 모든 것이 자신 중심. 지금 전 세계도 우리가 이제 세계화해서 이제 민족주의로 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떤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하였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2030 세대, 그 다음에 Z세대, 그 다음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신소비 세대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적 관점, 그 다음에 기술적 관점, 그 다음에 경제적 관점,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적 관점에서는 나 중심 소비, 그래서 미코노미라는 것들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크니컬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부터 이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PC가 일상화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디지털이 낯설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케팅의 중점적인 어떤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 선배 세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래를 대비하고 또 여가를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것들 중심이었다가 이 사람들은 여가나 어떤 현실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이제 관심도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이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소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륜의 어떤 윤리적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컨서스 소비가 빠르게 어떤 마케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비즈니스 생존 전략으로 언택트 비즈니스 어떤 솔루션, 우리가 이제 책자 한 권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홈블랙홀이라는 제가 단어를 말씀드렸죠. 홈블랙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집이 이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과거는 이제 집은 어떤 쉬고 어떤 여가를 즐기는 이런 공간이었다면 이제 집에서 어떤 재택근무도 하게 되고 집에서 여가도 즐기고 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이제 집에서 모든 걸 하는 홈코노미나 어떤 홈에서 모든 걸 이루어지는 홈 루덴스죠. 이런 것들 통해서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이런 비즈니스 어떤 언택트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하는 홈블랙홀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산성 포커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 그 다음에 무인화 시스템, 이런 화상 이런 것들이 되면서 어떤 일하는 방법에 대한 혁신에 대한 어떤 고민하는 비즈니스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인타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고 어떤 고객의 경험이 중요한 사회가 되면서 이제 어떤 고객이 어떤 물건을 제공할 것이냐보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와 서비스를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이 어떤 생존 전략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취향 컨텐츠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나중심 경제로서 미코노미, 그 다음에 이제 포노사피엔스의 어떤 이런 것들도 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떠오르면서 우리가 이제 취향을 저격하는 어떤 디지털 큐레이터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떠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핑거 플릭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손가락 하나로 해결되는 이런 마케팅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집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핑거 클릭을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비즈니스의 어떤 생존 전략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약 한 3,000개의 어떤 수많은 아이디어에서 그 중에서 하나의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올랐을 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내가 성공하면 이렇게 돈을 버는 거고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비즈니스 모델은 다시 컴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거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보여주는 어떤 기업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우리가 소상공인이건 모든 창업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본인의 아이디어가 본인은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게 시장에서 이게 지속 가능하고 어떤 선택되지 않으면 그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그 사업의 어떤 본인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리고 우리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을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역량을 키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는 여기 보면은 다양한 어떤 연구자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보여주는 기업의 어떤 수익적 모델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를 하면은 어떤 상품 혹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기업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을 결합한 독특한 사업 시스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기초적인 설계도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거고 그걸 위해서 어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우리가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어떤 설계도, 기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 요소, 우리가 OWEH를 올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 요소를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이제 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세그먼트 해야 될 것이고, 고객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채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채널 전략, 그리고 우리는 누구하고 올 것인지, 핵심 파트너, 우리 핵심 자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익, 우리는 비용은 무엇이고 여기에서 얻어들은 수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의 우리가 중요성을 제가 잠시 어떤 군대와 비교해보면, 전쟁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적이 누군지, 그 다음에 우리 군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 출격할 것인지, 전쟁터는 어디에서 할 건지, 무기는 어떤 무기를 쓸 건지, 그리고 어떤 병법을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우리가 적이 바로 커스터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지 고객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프로덕트나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될 것이고, 때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 프로모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고, 전장터라는 것은 유통 채널을 어떻게 할 건지 플레이스 관점이고, 무기는 우리가 결국은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가격이 되겠죠. 프라이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병법은 우리가 자기들의 어떤 코어 컴피턴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전쟁과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은 차이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창업과 전쟁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은,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고, 예를 들어서 국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사업도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의 어떤 가정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결국은 그 비즈니스 모델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전쟁에서 어떤 병법,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똑같은 중요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이 한 장의 슬라이드가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많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우리가 알렉산더 오스터 왈더라는 이제 전문가가 만드는데, 이 사람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실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한 장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한 장으로, 우리가 엘리베이터 피치처럼 한 장으로 이렇게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 비즈니스 모델 9블럭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불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그때 나올 때는 별 관심을 가지지 못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아주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이제 이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9가지 우리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성 요소로 보면은 이제 크게 4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 제한, 그다음에 수익 공식, 그다음에 핵심 프로세스, 핵심 자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렇게 9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치 제한. 가치 제한을 우리는 어떤 프로덕트,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제 고객을 누구에게 이렇게 그래서 고객이 이제 타겟 고객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고객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니, 그리고 어떤 채널로 할 것이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수익원을 얻을 것이니. 그래서 통상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나눌 때 가치 제한, 고객 관계, 채널, 고객 세그먼트, 수익원을 우리가 전반부라고 합니다. 전반부. 우리가 이제 2교시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부라고 하고, 그다음에 핵심 파트너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핵심 활동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핵심 자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비용 구조는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후반부라고 해서 보통 전반부는 고객들에게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외적인 활동과 어떤 가치라고 본다면, 후반부는 기업이 어떤 추구하는 어떤 기업이 어떤 가지고 있는 코어 컴피턴스, 기업의 핵심 역량이 어떤 고객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게 굉장히 어떤 그 기업이 그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각 영역을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고객 세그먼트에서 보면은, 고객 세그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가치를 창조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과거에 우리가 매스 마케팅 시대는 모든 사람을 다 우리의 고객으로 했지만 지금은 타겟팅을 정해야 되고, 또 개인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2든 10색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심 고객, 그 다음에 타겟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고객 세그먼트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기업에서 추구해야 될 요소라고 비즈니스 모델에서 추구해야 될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 세그먼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객의 예를 보면은 매스마켓, 틈새 시장,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세그먼트가 명확히 이루어진 시장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혼재되어 있는 시장, 그 다음에 멀티사이즈 시장, 이렇게 다양한 어떤 고객의 예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맞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객이 어떤 다르다는 기준은 다른 서비스와 제품을 필요로 하는지, 유통 채널이 다른지, 다른 유형의 고객 관계가 필요한지, 어떤 수익성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고객을 다 아우르는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는 없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치 제한입니다. 기업에서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가치 제한인데, 이 가치 제한은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가치 제안의 핵심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우리가 소상공인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안하는 가치 제안의 종류로는 굉장히 다양하다. 예를 들어 새로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가격에서 우리가 놀라운 가격으로 혁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비용 절감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디자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편리성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 또 예를 들어서 상징 뭐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만이 어떤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채널입니다. 자, 채널은 우리가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들에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가 전달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채널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제가 근무했던 교보생명마더라도 처음에는 오프라인 우리가 설계사 조직을 중심으로 재무설계사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제가 입사할 때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방카슈랑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설계사 채널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핵심 전문가 채널과 일반 채널로 나누게 되고 결국은 그게 이제 또 GA 채널로 분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채널이 계속 바뀌듯이 우리가 채널 전략도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널의 어떤 종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온라인 채널이 있겠죠. 웹사이트랄지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뭐 크라우드 펀딩 등 이런 온라인 채널이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대리점이나 직영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융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가 채널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는 고객 관계입니다. 자, 고객 관계는 각각의 고객 세그먼트를 통해서 어떤 방식의 고객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기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고객 관계를 확립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고객 관계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관계가 필요한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고객을 확보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그 새로운 고객을 통해서 충성 고객, 유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객 확보를 하고 그 고객이 유지가 되고 그 고객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모든 비즈니스는 지속 성장입니다. 지속 성장하지 않으면 학교도, 기업도, 뭐 가게도, 국가도 존속할 수 없듯이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이 확보되고 유지되고 지속 성장하는 이런 선순환 체제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 예시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개별 어시스트는 VIP 고객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화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게시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SNS 뭐 인터넷 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좀 더 새로운 어떤 진화된 방법 차별화된 방법으로 고객 관계를 개선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또 수익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결국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속 성장을 위해서 하는데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은 수익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많은 어떤 그 지금 뭐 뉴스들이 나오는데 다 보면은 너무나 좀 오래된 어떤 코로나 그 사태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 뭐 자영업자들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원어민 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수익원이 줄거나 아니면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가 이런 가치 제한하고 고객을 세그먼트하고 핵심 파트너나 핵심 자원 채널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은 수익원을 늘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객들이 내가 아무리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도 고객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지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카드로 하는지 뭐 포인트로 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다음 고객들은 어떻게 지불하고 싶어 하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수익원. 예를 들어서 기업이 걷어들이는 수익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매출액으로 걷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로열티로 걷어들이는 수익이 여러 가지 있죠. 각각의 수익원이 전체 수익이 얼마나 기하는지에 따라서 필요 없는 어떤 수익원은 과감히 채널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익원의 어떤 종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물품 판매 수익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료, 뭐 또 가입비라든지 아니면은 대여료, 임대료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독료, 요즘 또 구독 경기가 떠오른다고 했죠. 구독료, 그 다음에 뭐 광고 수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개 수수료, 뭐 예를 들어서 라이센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수익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수익원은 하나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수익원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핵심 자원. 자, 핵심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 제한은 어떤 핵심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객 관계를 위해서는 수익원을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할까? 기업의 어떤 핵심 역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업의 어떤 그 특허 기술이 될 수가 있고, 기업의 마케팅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떤 거에 우리가 핵심 자원이 있는지, 이것은 이제 내부적인 어떤 역량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자원의 종류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적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지적 자산, 인적 자원, 재무 자원. 그래서 물적 자산으로는 부동산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갖춰져 있는지, 지적 자산으로는 특허, 상표, 디자인, 브랜드 등의 어떤 우리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인적 자원으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활동. 자, 핵심 활동은 우리의 가치 제한은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고객 관계를 위해서는 수익원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 활동의 또 종류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조 생산 부분, 마케팅 부분, 또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고객 관리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물론 그 이외에도 더 세분화해서 어떤 핵심 활동을 종류를 우리가 분석해서 세그멘테이션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한 또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한 것, 특히 요즘 같은 어떤 우리가 이제 융합 경제, 그 다음에 공유 경제, 또 플랫폼 경제가 되면서 핵심 파트너의 역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핵심 파트너를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제 지속적인 어떤 성장, 어떤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파트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핵심 파트너인가? 결국 핵심 파트너가 되려면 그 핵심 파트너에게 우리 어떤 지속 가능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신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핵심 공급자는 누구이고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트너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파트너가 필요한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최적화나 어떤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도 핵심 파트너가 필요하다. 모든 걸 우리가 기업이 본인이 다 생산하고 본인이 다 제공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겠죠. 최적화나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리스크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쪽에서 우리가 핵심 파트너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자원이나 활동의 획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핵심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히 요즘 같은 시대의 융합경제, 그 다음에 공유경제, 그 다음에 요즘 같은 또 새로운 어떤 플랫폼 경제에서는 핵심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영역으로서 우리가 이제 비용 구조입니다. 자, 비용 구조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결국은 비용 관리를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의욕이 넘쳐서 아니면 비용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특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비용의 어떤 그 적절한 어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고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비용은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지, 그 다음에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지, 어떤 비용의 어떤 효율성, 그다음 비용의 어떤 집행의 어떤 유용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고정비가 있고 우리가 이제 변동비가 있죠. 그래서 고정비는 우리가 임대료나
수수료, 뭐 이런 보험료, 뭐 사무직 인건비 이런 것들이 고정비가 될 것이고, 변동비는 인센티브, 재료비, 외주 광고비, 마케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게 되는 고정비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변동비를 차라리 비용을 늘리는 게 중요하죠. 결국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변동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정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같은 비용이라도 훨씬 기업이 아니면은 또 창업하는 어떤 소상공인이 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성이나 본인의 굉장히 이런 전략이 유연함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효율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